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2시부터 국제문화행사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2023 종묘대제 영영전 제향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식 시작에 앞서 조금 전 취위라고 하는 종묘대제 첫 번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취위 절차는 종묘대제 제향의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일에 참여하는 모든 제관과 집사 그리고 음악을 담당하는 연주자와 무용수가 각자 정해진 자리로 가서 서는 절차입니다. 약 30분 정도의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 취위 절차는 종묘대제 문을 여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만 이렇게 매년 종묘대제 공식적인 중계 봉행에 앞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2023 종묘대제 영영전 제향에 참여하는 제관은 약 140명 규모인데요. 제관들은 조금 전 전사청이라는 곳에서 이곳 제향 공간인 영영전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140여 명의 제관들이 영영전에 모두 자리한 후에는 음악을 담당할 연주자와 무용수가 각자 정해진 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음악 즉 종묘제례악은 작년에는 다소 축소된 규모로 진행됐습니다만 올해 2023 제향에서는 악사 76명, 무용수 64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격을 갖춰 장대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례를 이끌어갈 제관들 그리고 악사, 무용수 등 300여 명의 건건한 발걸음이 이어지는 이 취위 절차는 잠시 후 2023 종묘대제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2시까지 약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곳 종묘 현장과 문화재청 유튜브 채널 그리고 국릉TV 유튜브 채널 앞에 미리 자리하고 계신 관람객께서는 공식 시작에 앞서 진행되고 있는 2023 종묘대제 첫 번째 순서인 이 취위 절차를 성숙한 관람의식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3 종묘대제는 잠시 후 2시부터 공식적으로 중계 봉행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오늘 종묘대제를 이끌 제관들은 1시 30분부터 이곳 영영전을 향한 취위 행렬을 시작했는데요. 2시까지 진행될 취위 절차의 주요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40여 명에 달하는 제관들이 전사청이라는 곳을 출발해서 이곳 영영전의 넓은 마당인 하월대 동쪽에 마련된 각자의 정해진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축함을 모시는데요. 축함은 남쪽에 있는 신문, 그러니까 이곳 영영전의 정문을 거쳐 제1실로 모시게 됩니다. 제1실은 영영전 건물을 바라볼 때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지붕의 가장 왼쪽에 있는 신실입니다. 이렇게 제1실의 축함을 모시고 나면 오늘 종묘대제를 진행할 집례가 상월대 중앙에 마련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집례가 부르는 창홀이라고 하는 안내에 따라 종묘대제가 진행되는데요. 집내의 첫 창홀은 연주자와 무용수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 창홀에 따라 음악을 담당할 악사와 무용수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든 집사들이 4번의 절을 올리고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16실 각 신실에 맡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16실 각 신실에는 8명씩 배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신실에 모신 왕과 왕비의 신주를 꺼내 모시고 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묘대제 첫 번째 순서인 취위 절차, 즉 제향의식의 본격적인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제관과 집사 그리고 연주자와 무용수들이 각자 정해진 자리에 서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3 종묘대제 영년전 제향의 공식 시작에 앞서 모든 제관과 집사들이 각자 복무할 곳으로 자리하기 위한 취위 행렬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 인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약 140명의 제관을 포함해 모두 300여 명의 행렬이 2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취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물론 아직 2023 종묘대제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진 않았습니다만 이곳 종묘 현장과 유튜브 화면 앞에 미리 와 계신 여러분께 사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백승주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 2023 종묘대제에서 참관의 이회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해주실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식입니다. 네, 인사는 잠시 후 2시에 2023 종묘대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취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최준식 교수님과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이곳 종묘라는 제향 공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종묘란 어떤 곳인가요? 네, 조선 시대에는 종묘와 사직을 아울러서 종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묘와 사직이 국가의 운명을 상징한다고 여겼죠. 그 중에서 이곳 종묘는 왕실의 사당이자 국가의 사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묘라는 것은 한마디로 조선 시대의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왕은 아니었지만 후대에 왕으로 추존된 분들의 신위를 모시고 그분들께 제사를 올리는 곳입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 유교였던 조선 왕조에서 이 제례의식을 행하는 종묘라는 공간은 궁궐과 더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3 종묘대제 관람을 위해 여러분이 자리하고 계신 이곳 종묘라는 공간은 건축학적으로도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죠.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 세계유산 종묘에서 봉행하고 있는 제례 역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묘 제례 역시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사실입니다. 종묘 제례는 지난 2001년도죠. 종묘 제례학과 더불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학은 오늘 2023 종묘 대제와 같이 종묘 대제라는 명칭으로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국제 문화 행사로 이곳 종묘에서 봉행되면서 세계 각국의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같은 곳에 이렇게 두 종류의 세계유산, 그러니까 종묘와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학이라는 두 가지 세계유산이 공존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무려 500년 이상 모두 살아있는 형태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종묘대제는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종묘대제는 널리 알려 있다시피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이곳 종묘에서 봉행되는 제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왕이 직접 주관하는 국가의 가장 큰 행사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러한 종묘 제례를 한마디로 한다면 종합 의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묘 제례는 엄격한 제사의식뿐만 아니라 음악을 갖춰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악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악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종묘 제례학은 악, 가, 무, 그러니까 악기 연주, 노래, 그리고 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묘 제례식 종묘 대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조선시대 역대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이 종묘에서 제사의식과 음악을 갖춰 올리는 종합의례, 즉 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취위라고 하는 종묘대제 첫 번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 종묘대제 공식적인 시작은 종묘대제에 참여하는 모든 제관과 집사 그리고 악사와 일무원이 제자리에 서고 16실 각 신실의 신주를 꺼내 모시는 이 취위 절차가 마무리되는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23 종묘대제 영령전 제향의 공식 시작에 앞서 모든 재관과 집사들이 각자 복무할 곳으로 자리하기 위한 취위 행렬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참여 인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약 140명의 재관을 포함해 모두 300여 명의 행렬이 2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140여 명에 달하는 재관들이 전사청이라는 곳을 출발하여 이곳 영령전의 넓은 마당인 하월대 동쪽에 마련된 각자의 정해진 자리에 서게 되면 축함은 남쪽에 있는 신문, 그러니까 이곳 영령전의 정문을 거쳐 제1실로 모시게 됩니다. 제1실은 영령전 건물을 바라볼 때 가운데 높이 솟아있는 지붕의 가장 왼쪽에 있는 신실입니다. 대축이 축함을 모시고 남신문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헌감 및 집사께서는 모두 서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의자들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축 및 축함 모시는 대축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이곳 영령전의 정문인 남신문 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중앙에 놓인 실로를 따라 황색 보자기로 싼 축함과 2개의 황색 봉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축함은 충문과 향이 들어있는 나무로 짠 함입니다. 충문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고 싶은 조상들께 전하는 일종의 추모의 글인데요. 이 충문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혼례 때 모든 신실에서 낭독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1실에서만 충문 낭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축함은 제1실을 향하게 됩니다. 제1실 위치는요, 영령전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요. 영령전 건물을 바라보면 중앙에 높이 솟은 건물이 있죠. 그 아래에 있는 4개 신실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신실이 제1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 솟아있는 지붕 아래에 있는 4개 신실이 각각 왼쪽부터 차례로 제2실부터 제4실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태조의 4대조가 왕으로 추존되어 있습니다. 제1실부터 차례로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위가 왕비들과 함께 모셔 있죠. 지금 들어있는 축함이 들어갈 제1실에는 목조와 목조의 비인 효공 왕후 이씨 이렇게 2분의 신위가 모셔져 있습니다. 네, 축함에는 충문이 들어있다고 하셨는데요. 잠시 후 초헌례 때 영령전 제1실에 올릴 충문의 내용을 미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조 대왕과 왕후께 고하는 것인데요. 이 좋은 때를 맞아 사모하는 마음에 정결하게 예를 갖춰 여러 제수를 차려놓고 법도에 따라 올리오니 바라옵건대 흠양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축함과 봉등을 둔 재관들이 신이 오르는 계단을 올라 제1실 앞에 섰습니다. 다운로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 헌감 및 집사께서는 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의자들께서도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제1실의 축함을 보시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대로 2023 종묘대제 공식적인 시작은 잠시 후 2시부터입니다. 그에 앞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종묘대제 문을 여는 취위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네, 이제 오늘 종묘 대제에 참여하는 약 140명의 모든 제관과 집사들이 이곳 영령전의 넓은 마당인 하월대 동쪽에 자리했고요. 제1실의 충문과 향을 담은 축함도 모셨습니다. 지금은 오늘 종묘 대제를 진행할 집례와 집사들이 관쇠이라는 곳에서 손을 씻고 상월대 중앙에 마련된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례는 홀기라고 하는 한자로 된 의식 순서를 부르면서 종묘 대제를 진행하는데요. 집례가 홀기를 읽는 것을 창홀이라고 합니다. 종묘 대제에서 집례의 첫 창홀은 약사솔, 악원, 일무원, 입취위입니다. 잠시 후에 집례의 이 첫 창홀이 나올 텐데요. 이 창홀은 음악을 담당할 악사와 무용수에게 하는 것으로 각자 정해진 자리로 나아가는 뜻입니다. 로 악사소락원 일무원 입치위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묘대제는 제례의식과 더불어 음악을 함께 갖추고 행하는 대규모 종합의례입니다. 조금 전 악사, 솔, 악원, 일무원, 입취위라는 집례의 첫 창홀이 있었는데요. 이 창홀은 이렇게 한자말로 돼 있고 말하는 듯 노래하는 듯한 독특한 억양에 따라 행해집니다. 앞서 나온 첫 창홀은 음악을 이끌 악사장에게 한 것으로 그 뜻은 종묘 제략을 담당할 악사와 일무원을 인솔하여 복무할 자리로 가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종묘 제례악, 즉 악기 연주, 노래 그리고 무용을 담당할 붉은 의상을 갖출 악원 76인과 일무원 64인이 각자 정해진 자리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종묘 제례악은 제례의식과 더불어 종묘 대제를 구성하는 큰 축입니다. 종묘 제례악을 연주하는 악단은 영령전 건물의 대돌 위에 있는 상월대와 대돌 아래의 넓은 마당인 하월대로 나누어서 배치됩니다. 상월대에 있는 악단을 등가라고 이루고 하월대에 있는 악단을 헌가라고 이릅니다. 악기 연주와 노래를 담당하는 등가와 헌가 이 두 악단은 해당 절차에 따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합니다. 참고로 등가와 헌가 이 두 악단이 동시에 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용수 즉 64명으로 구성된 일무원은 서쪽 하월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제례 현장에서 울려 퍼질 종묘 제례악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교수님, 이 집내의 창호를 잘 들어보면 상월대에 위치한 등가와 하월대에 위치한 헌가 이 두 악단 중에서 현재 어느 악단이 연주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취위 절차에는 음악이 없습니다만 잠시 후 종묘 대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황사손이 제례 시작을 알리는 순서에서 처음으로 음악이 행해지는데요. 이때 집내가 헌가작, 보태평지악, 보태평지무작이라는 창호를 합니다. 이 창호는 헌가 악단, 즉 넓은 마당인 하월대에 자리하고 있는 악단에서 보태평이라는 연주와 노래 그리고 춤을 행하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음악을 행하라는 집내 창홀이 헌가작으로 시작이 되면 하월대에는 헌가악단에서 연주를 하는 것이고, 또 창홀이 등가작으로 시작이 되면 상월대에 있는 등가악단에서 연주를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춤은 등가와 헌가에 관계없이 넓은 공간인 하월대 서쪽 영역에서 행해집니다. 종묘대제에서 추는 춤은 따로 일무라고 이릅니다. 일물은 줄을 지어 추는 춤이라는 뜻입니다. 무용, 즉 일무는 제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가장 큰 규모 일무부터 소개하면요, 한 줄에 8명씩, 즉 8줄로 서서 총 64명이 추는 8일무가 있고요, 6명씩 6줄로 총 36명이 추는 6일무, 끝으로 4명씩 4줄로 16명이 추는 4일무로 구분됩니다. 네, 올해 2023 영년전 재앙에서는 일무 규모의 격을 갖춰서 64인이 행하는 8일무로 진행됩니다. 악사와 일무원들이 모두 제자리에 들어서면 곧이어 오늘 제례를 진행할 모든 집사들이 신위전을 향해 국궁사배라고 하는 절을 올리는 순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궁은 몸을 숙여 절할 준비를 하는 자세를 말하고, 사배는 4번의 절을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로 제집사 입치배위 로 제집사 진홀 로 국궁사배 흥평신 제집사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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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 지포 로 찬의인 제집사 예관 세위 세흘 방금 전 오늘 제례를 진행할 모든 집사들이 신위전을 향해 국궁사배, 즉 몸을 굽혀 무릎을 바닥에 대고 4번의 절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찬이의 인도를 받으며 손을 씻는 곳인 관세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찬이는 집사와 헌관을 인도하는 제관입니다. 집사들이 손을 씻는 것은 제례를 올리기 전에 몸을 청결히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 제집사 성자동계 각치위 오늘 2023 종묘대제는 잠시 후 2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여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묘대제는 큰 제사로서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합니다. 특히 140여 명에 달하는 모든 제관과 집사들이 각 신실에 마련된 정해진 자리로 가서 서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종묘대제 첫 번째 순서인 이 취위 절차를 공식 시작에 앞서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취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교수님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종묘대제 두 제향 공간인 정전과 오늘 공식 행사가 봉행되고 있는 이곳 영령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종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유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종묘에 있는 여러 건축물들 중에서도 왕과 왕비의 신유를 모신 이 정전과 영령전 이 두 공간이 가장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먼저 핵심 제향 공간인 정전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한참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전의 신실수는 무려 모두 19칸이나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19칸의 신실을 갖춘 정전에는 모두 몇 분의 신의를 모시고 있을까요? 네, 19실 규모의 신실을 갖춘 정전에는 왕 19분과 왕비 30분 이렇게 모두 49분의 신의를 모시고 있습니다. 왕비의 신의는 각 신실마다 한 분에서 많게는 3분씩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정전 건물을 바라볼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신실이 제1실이고요. 바로 여기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고황제와 한씨, 강씨 두 황후의 신의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비의 신의는 종묘의 두 다른 제향 공간이죠. 오늘 2023 종묘대제 무대가 되고 있는 이곳 영령전에도 모셔 있습니다. 그런데 태조가 종묘를 창건할 당시에는 이 영령전 건물은 건설되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곳 영령전은 세종 때 와서 창건된 별묘입니다. 네. 정전의 신실이 부족해서 더 이상 신의를 모실 수 없게 되자 세종대왕이 그 해결책으로 이곳 영령전이란 별묘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정전에 모셨던 추존된 왕들, 그러니까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를 이곳 영령전으로 옮겨 모십니다. 가운데 솟아있는 4개의 신실이 제1실부터 제4실인데요. 바로 여기에 앞서 말한 4분의 추전왕을 옮겨 모신 것이죠. 16실 규모의 신실을 갖춘 영령전에는 왕 16분과 왕비 18분 이렇게 모두 34분의 신의를 모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령전 제안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까지는 정전 제향이 국제 문화 행사로서 종묘대제 공식 행사로 봉행돼 왔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정전 영역의 보수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올해도 부득이 정전 제향이 없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보수 공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 종묘대제는 이렇게 영령전 제향을 공식 행사로 중계 봉행하면서 관람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영령전 제향에 더욱더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정전과 영령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전과 영령전 이 두 제향 공간은 몇 번의 증축 과정을 거쳐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전의 규모는 19실이고 영령전은 16실입니다. 이 모습은 19세기 초반이죠. 헌종 때 비로소 최종 완성을 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0여 년 전에 완성된 것인데요. 조선 왕조가 지속됨에 따라 모실 신의 역시 계속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정령과 영령전 이 두 제향 공간 모두 증축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네, 2023 종묘대제 공식 시작에 앞서 진행되고 있는 취위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
안의인각실헌관 전조관 봉조관 입지배위 로 제위작의 입지배위 로 각실묘사대축 봉출신주계독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문화행사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2023 종묘대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백승주입니다. 최준식입니다. 네, 오늘 2023 종묘대제에 관한 설명은 최준식 이화여대 명예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종묘대제는 이곳 종묘에서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올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례 가운데서도 그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종묘대제라고 이릅니다. 종묘대제는 2001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의례를 넘어 국제문화행사로 봉행되며 그 독창성과 예술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종묘대제는 제향 의식을 비롯해 악기 연주와 노래 그리고 춤이 아우러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종합 의례입니다. 광복 후의 혼란과 한국 전쟁 등으로 단절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1969년에 조선 왕실 종친부의 맥을 이은 전주이시 대동종약원에 의해 복원돼 지금까지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봉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 종묘대제 봉행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종묘대제를 통해 유교 문화의 핵심 가치인 예와 악의 사상이 깃든 조선시대 왕실 의례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3 종묘대제는 정전 영역의 보수공사로 인해 이곳 영령전 제향을 공식 행사로 중계 봉행합니다. 대단히 뜻깊은 행사가 될 텐데요.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오늘 2023 종묘대제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문화재청 유튜브 채널과 한국문화재재단 국릉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이곳 종묘 현장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관람객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종묘대제 봉행위원회 위원장 이귀남님의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묘대제 봉행위원회 위원장 이귀남입니다. 먼저 종묘대제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종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종묘대제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께 왕이 직접 행례하는 왕실 의례로서 조선시대 국가의 큰 행사이었습니다. 1969년부터 전주이시 대동종약원에 의해서 복원되어 다시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종묘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그리고 종묘제례학과 종묘제례는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게 됩니다. 이제는 동양적 종합예술로서 유교 문화의 향기를 전하고 있어 세계인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 종묘대제는 정전 보수공사로 지난해에 이어 이곳 영영전 16실에 모셔진 34위께 제향을 올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세계가 인정한 아름답고 장엄한 이곳 종묘에서 종묘제례와 함께 종묘제례학과 일무가 어우러진 엄숙한 의례를 관람하게 될 것입니다. 유형과 무형의 세계유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의 전통 의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번영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학 보존회 행사를 후원한 서울특별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재관 여러분과 봉행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묘대제 봉행위원회 위원장 이귀남님의 봉행사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청장 최응청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를 담아 내일을 전하는 대한민국 문화재청장 최응천입니다. 봄꽃이 아름다운 5월의 첫 번째 일요일, 경건한 왕실지례의 역사적 행사를 거행하는 뜻깊은 현장을 찾아주신 종로구 최재형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하여 올해에는 영영전에서 재향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장소가 좁아졌지만 현장에 들어오시지 못한 국민 여러분을 위해 온라인 생중물에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종묘대제는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혼과 넋이 깃든 종묘에서 왕이 친히 거행했던 왕실의 가장 크고 중요한 제례입니다. 조선 왕실이 전란과 역경의 역사 속에서도 혼신을 다해 보존하고 이어온 종묘는 국가 사적이자 1995년 석굴암 해인사 장경 판정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정으로 지정된 세계가 인정한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여기에 종묘 제례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전통은 2001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인 가치를 널리 인정받은 품격 높은 유산의 하나입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종묘대제에 깃든 선조의 정신과 가치를 오롯이 계승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로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종묘 정전 보수공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정전에서 다시 종묘대제를 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종묘제례 봉행 행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신 종묘제례 보존회 그리고 종묘제례학 보존회를 비롯해 모든 행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문화재청장 최응천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종묘대제가 거행되고 있는 이 지역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조선시대 모든 제례 중에 가장 격식이 높은 의식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종묘대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고 또 거행해 주시는 국립무형유산원 그리고 한국문화재재단 그리고 종묘대제 봉행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이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 문화의 중심인 종로에서 열린 이 종묘대제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전통 문화의 진면목을 만나고 우리 민족이 소중하게 지켜온 정신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인 이 종묘대제를 통해서 우리는 효와 충의 사상과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종묘대제는 과거와 현재의 소중한 소통의 장이며 또한 미래를 여는 문이기도 합니다. 종묘대제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배우고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계승하여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조상들의 지혜와 역사 그리고 전통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세운 기반 위에 새로운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종묘대제 함께하면서 그 격식 속에 담긴 효와 또 충의 정신 그리고 전통 속에 녹아있는 역사와 품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하고 깨닫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이미 세계인들이 관심을 모으며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한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종묘대제가 앞으로도 세계인들의 문화유산으로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원 최재형님의 축사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2023 종묘대제를 이끌어갈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헌관은 대한제국 황사손 이원님, 집내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 이수자 이동성님, 악사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학 보존회 회장 조은조님, 일무지도는 일무전승교육사 김영숙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2023 종묘대제는 제관, 악사와 일무원을 비롯해 300여 명에 달하는 출연진 그리고 안팎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시는 현장의 수많은 스태프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종묘대제 영령전 제향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봉행을 기원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 예의사괴주청 황사손 줄소창 로 예의사도 황사손 예판위 북향립 네, 앞서 영령전 제향의식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든 제관과 악사 그리고 일무원이 각자 정해진 자리로 가서 선언 치위 절차가 진행됐었죠. 지금은 황사손이 예의사의 안내를 받으며 오늘 2023 종묘대제 시작을 알리기 위해 판위라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종묘대제는 집내의 창홀, 즉 홀기라고 하는 의식 순서를 독특한 장단 고자의 억양으로 읽는 것에 따라 진행됩니다. 창홀은 한자말로 되어 있는 관계로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관람객께서는 현장에 설치된 2대의 대형 화면과 온라인 중계 화면 하단에 제공되고 있는 자막 해설을 보시면서 참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 예의사괴주총 행사 로 번가작 보태평지약 보태평지무작 우오 로 예의사괴주총 방사손 김규 로 예의사괴주총 방사손 공사배 흥평신 로 예의사괴주총 방사손 집규 로 박시현관 전조관 봉조관 진호 로 국공사배 흥평신 각실 헌관 천조관 봉조관 국궁 평신 지포 로 제위작에 국공사배 흥평신 자리에 앉아 계신 제의자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인례로 예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의자 국궁 평신 로 앞지 듀오 로 행신관예 이어서 신을 맞이하는 절차인 신관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관례는 향을 피우고 울창주를 땅에 부어 신을 모시는 절차입니다. 로 예의사도 황사손 예관세위세을 로
찬의인각실 촌관 예관 세위 세흘 로 응가작 보태평지약 보태평지무작 오! 로 예의사도 황사손 성자동계 예준소 서향립 로 찬의인각실 촌관 성자동계 예준소 서향립 재관들이 향을 사르고 술을 따라 부어 조상신을 모시는 신관례 절차는 초혼관들이 진행합니다. 지금 황사손을 비롯한 각실의 초혼관들이 조상신 즉 혼백을 이곳 영영전으로 모시기 위해 각자가 맡은 신실을 향해 경건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우선 초혼관들은 관세 위에서 손을 씻고 동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시 입구에 마련된 술과 술잔이 놓인 준소라는 상 앞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 이 혼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종종 쓰기도 하는 이 혼백이라는 표현에서 혼은 정신, 그러니까 즉 영혼을 뜻하고 백은 몸, 그러니까 육체를 뜻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죽으면 혼과 백으로 분리됩니다. 그 중에서 혼, 즉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인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후손들은 사당을 지어 혼을 모시고 무덤을 만들어서 육체인 백을 모시는 형태로 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임금이 승하하시게 되면요, 혼은 이곳 국가의 사당인 종묘에 모시고 육체인 백은 왕릉에 지어 모셨습니다. 조선 국왕의 혼을 모신 이곳 종묘와 백을 모신 조선 왕릉은 두 곳 모두 그 독창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 종묘는 1995년에 조선 왕릉 40기는 2009년도에 등재됐습니다. 로 악실제랑 집찬 집준관 검역 가굴 창중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계신 조상들께 제사를 올리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그분들의 혼을 불러 모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속으로 사라진 조상들의 육체인 백은 술을 땅에 따라 부음으로써 모시게 됩니다. 각 신실 안쪽에 바닥을 보면요, 관지라는 구멍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울창주라는 술을 따라 붓습니다. 로 예의사도 황사손 예신의전 진교
각실촌관 예신위전 회 네, 지금 신관례를 행할 황사손 이하 각실의 초혼관과 제관들이 향을 사르고 소를 따라 부어 조상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각실 초혼관들은 신위전에 꿇어앉아 향과 술로서 조상신을 이곳 영영전 제향 공간으로 모시게 됩니다. 각실촌관 진호 삼상향 지금 각 신실에 있는 초혼관들이 조상들의 혼을 불러 모시기 위해 향을 3번에 나누어 향로에 피우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잠시 제1실에 계신 초원관인 황사손의 복식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황제가 제례를 지낼 때 입는 제복을 면복이라고 합니다. 황사손의 면복은 황제 격식을 갖춰 11류 면류관과 11장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길게 늘어진 것은 류라고 하는데요. 류를 길게 늘어뜨린 이유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작은 허물은 덮을 줄 아는 너그러운 군주가 되라는 의미가 있다고 전해옵니다. 집찬관지 지금 땅에 계시는 조상들의 육체인 백을 모시기 위해 울창주라는 향이 아주 좋은 술을 바닥에 따라 붓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관들은 이 울창주를 긴 자루가 달린 그릇에 따라 부어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각 신실에 있는 황사선과 초혼관들은 이 울창주를 건네받아서 바닥에 뚫려 있는 관지라는 구멍에 3변에 나누어 붓고 있습니다. 땅속에 사라진 조상들께 제례가 시작됨을 알려서 그분들의 백, 즉 육체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지태헌패 향을 피워서 하늘에 계신 훌륭을 모시고 술을 땅에 부어서 땅에 계신 백을 모신 다음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곳으로 오신 조상 신께 예물인 폐백을 올리는 순서를 갖습니다. 예의사괴주총 황사손 후복흥평신 집규 각실촌관 후복흥평신 지포 예의사도 황사손 강복위
오. 간의인 각실 촌관 강복위 네, 향을 피워 올리고 소를 바닥에 따라 부어서 각 신실에 모신 조상들의 혼덕을 이곳 영령전으로 모셔오는 신관내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신관내는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혼관들이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오늘 영령전 재앙에서 황사소는 태조의 고조부인 목조를 모신 제1실의 초혼관입니다. 이제 황사손을 비롯한 각 실의 초원관들이 원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요. 각각 안내를 맡은 예의사와 찬이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신관내를 행한 모든 초원관들이 하월대에 마련된 제자리로 내려가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요. 그동안 교수님과 신실 내부 구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재앙의 핵심 공간은 아무래도 신실 내부일 텐데요. 교수님, 이 신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곳 사회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람석에서도 신실 내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각 신실은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차례로 보면요, 우선 신실 문 밖, 그러니까 신실 입구 영역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기둥이 장중하게 세워 있죠. 바로 여기에 조상 신께 올리는 술과 술잔을 올려놓고 준비하는 준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닥에 돗자리가 매우 정갈하게 깔려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영역에는 각종 음식이 차려진 제상이 놓여 있습니다. 종묘 대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3번의 술잔을 올리는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제상에 각각의 술잔을 올릴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술잔은 각 신실에 모신 신의의 수에 맞게끔 제상의 맨 앞줄에 놓여 있습니다. 네, 제1실을 보면 이곳에 목조와 한 분의 왕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상에는 모두 6개의 술잔을 올릴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2023 종묘대제 영령전 재앙에서 여러분께 중계 화면으로 보시게 될 이 신실 공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2개의 영역, 즉 술을 준비하는 준상과 음식과 술잔을 올리는 제상이 마련된 공간입니다. 로. 악지 묘 로. 행귀식례 괴식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괴식례는 조상 신께 술잔을 올리기에 앞서 음식인 제수를 올리는 절차입니다. 로. 안의인 전조관 봉조관 예관 세위 세흘 로. 단의인 전조관 봉조관
주의 찬송. 로 대일실대축 복모 혈반 간유 등 입전우 신위전 로 대일실대축 쥐간출호번호탄 대식내는 진찬례라고도 합니다. 조상신께 술잔을 올리기 앞서 신유를 모신 각 신실의 제상에 제수를 올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네, 곧 제1실의 대축이 소, 양, 돼지의 털과 피 그리고 간을 취해서 제상에 올려놓고 그 가운데 간을 조금 덜어내 쑥과 버무려서 불에 태울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종묘 대제가 우리가 지내는 가정의 시금 제례와는 달리 흠양 제례인 데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희생 동물의 기운이 조상들께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국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 대축 진찬 지금 대축을 비롯한 제관들이 제상에 진설되어 있는 제수, 즉 제물을 담은 제기의 덮개를 열고 있습니다. 국가 제사였던 종묘제례에 사용되는 제수는 옛 의례에 따라 매우 엄격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집니다. 영조 때 편찬된 종묘 의궤에 따르면 종묘 제례 때 차려지는 제수는 모두 45가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제수들의 배치를 보면 일정한 유형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나눠보면요, 동쪽에는 마른 재물을 놓고 서쪽에는 물기 있는 재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술잔을 놓고 중앙에는 가장 핵심적인 재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오곡과 육류를 놓습니다. 네, 오늘 2023 영령전 제향의 제수 역시 매우 엄격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졌는데요. 종묘대제 봉행위원회 재무부장 이재승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로 한의인 전조관 봉상 봉조관 봉조 입자종문 지태계 로
전가작 풍안지약 도 로 제1실내주 영인어 천조관계상 지금 조를 올리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는 산적과 같은 익힌 고기를 담아놓은 제기를 말합니다. 네, 이 조를 올리는 절차 역시 매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지금 천조관과 봉조관이 중앙에 놓인 신료를 따라 각각 황새천으로 덮은 상과 고기가 담긴 그릇인 조를 들고 목조의 신위를 모신 제1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요. 조는 이렇게 봉조관, 천조관을 거쳐 대축이 건네받아 비로소 신위전에 오르게 됩니다. 천조관 예제일실 이전 독향계 봉조관 봉조 위수 천조관 천조관 수이수대축 전우신위전 천조관 봉조관 후복 흥평신 잔의인 천조관 봉조관 강복이 네, 봉조관과 천조관 그리고 대축이 고기를 담은 조를 차례로 건네받아 신위전에 올렸습니다. 천조관과 봉조관은 이제 찬이의 인도로 제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종묘대제는 음악을 담당하는 악사와 무용수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제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일실대축 취소서리 유어지번호노탕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제1실에 남아있던 대축이 국식을 태워서 조상들께 바치는 의식입니다. 네, 곡식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음식이죠. 대축은 기장에다가 쑥과 곡식을 조금씩 덜어서 기름에 버무린 다음에 화로에 태우게 되는데요. 이로써 개신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악기 조! 로 행초예 초헌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초헌례는 조상신께 첫 번째 잔을 올리고 추모하는 충문을 읽는 예를 말합니다. 음악은 조상들의 문덕을 친송한 보태평이 행해집니다. 로 이의사도 황사손 승자동계 예준소 서향립 로 잔의인 각실촌관 승자동계 예준소 서향립 로 등가작 보태평지약 보태평지무작 도 네, 지금 조상신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기 위해 황사손 이하 각실의 초헌관들이 각각 예의사와 찬의 인도를 받으며 동쪽 계단을 올라 각자가 맡은 신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종묘 제례는 제사를 누가 주최하느냐에 따라 친행제와 섭행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행제는 국왕이 직접 제를 올리는 것이고 섭행제는 주로 영의정이 왕을 대신하여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전 제향은 주로 친행제로 진행되는 반면 영령제 제향은 섭행제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친행제와 섭행제 때 각 술잔을 올리는 헌관은 누가 맡았을까요? 네, 친행제의 경우를 보면요.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관은 응당 국왕이 맡았고요.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관은 왕세자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종헌관은 영의정이 맡았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국왕이나 왕세자 또 영의정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영령전 제향이 공식적으로 공행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정전제향의 경우 초헌관, 아헌관 그리고 종헌관은 각각 누가 맡고 계신지요? 네, 현재 정전제향에서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관은 왕사손을 비롯해 전주 이씨 문중의 어른들이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종헌관 역시 전주 이씨 문중에서 맡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관입니다. 현재 정전제향의 경우 아헌관은 왕비를 배출한 29개 성씨의 후손 가운데 추천받는 분들이 맡고 있습니다. 오늘 영년전의 제향의 각 헌관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전제향의 경우와 같습니다. 로 각실제랑 집작 집중관 상예제 로
여러분께서는 지금 문화재청과 국능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 국제문화행사 인류 무형문화유산 2023 종묘대제 영령전 제향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조상들께 첫 번째 술잔 올리는 초혼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령전의 경우 각 신실에 모신 신이 수는 많게는 3번입니다. 왕과 왕비 한 분 한 분께 엄격한 법도와 절차에 따라 술잔을 올리게 되는데요. 지금 각 신실의 재랑과 집중관이 제수상에 올릴 첫 번째 술잔에 정성스럽게 술을 따라 채우고 있습니다. 초혼례 때는 예제라고 하는 단맛이 나는 감주를 올립니다. 예의사도 황사손 예신의전 예신교 박실촌관 예신의전 각실촌관 진호 십자은작 오태평이란 음악이 성대하게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 영령전 16실 전실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문화권의 종교 의례를 보면 이렇게 술이 많이 쓰이는데요. 교수님, 종교 의례 때 특별히 술을 올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술은 일반적으로 곡식으로 만들죠. 그런데 곡식이란 인간의 생명을 근저에서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곡식에서 핵심을 줄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빚어야 좋은 술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술은 생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종교 의례에서 정성을 담아 술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잠시 후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가 모두 끝나면 음악이 잠시 그치고 추모에 그린 충문을 읽는 순서가 진행됩니다. 네, 충문은 각 실의 초혼관들이 부복하고 있으면 대축이 읽는데요. 현 영령전 제향에서는 목조를 모신 제1실에서만 충문을 읽습니다. 충문의 내용은 우리가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충문과 비슷합니다. 네, 충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목조와 함께 모신 한 분의 왕후께 이 좋은 때를 맞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하니 정결하게 예를 갖춰 삼가 희생과 패백과 술, 곡식 등 여러 제수를 차려 법도에 따라 올리오니 바라옵건대 흠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잠시 후 대축이 읽는 충문은 이곳 현장에 설치된 2대 대형 화면과 유튜브 화면의 자막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의사 외주총 황사손 부복흥소태계 각실촌관 부복
로 재현관 집사급 제위작의 후보 제의자께서는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앞지 독축을 하는 동안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 각실대축 동향궤독축 유세차 계묘 5월 7일 효현손 황사손원 감소고우 목조 인문성목대왕 조비 효공왕후이씨 보기 세서영유 당자영신 미증감모 요천명인 근이 생패예제 자성서품 식진명천 상향 로 박작 로 예의사 괴주총 황사손 흥평신 집교 재현관 집사급 제위작의 흥평신 집포 예의사도 황사손 강복이 잔의인 각실촌관 강복이 조상들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고 충문을 읽는 순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제1실의 초혼관인 황사손과 각실의 초혼관들이 신실에서 나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충문 낭독을 위해 잠시 멈추었던 음악이 다시 행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종묘 제례가 우리 일반 가정 제사와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음악이 함께 행해진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종묘 제례는 예가 주된 행사입니다만 여기에는 악기 연주, 악장이라는 노래, 그리고 일무라는 무용, 이렇게 악가무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종합 의례라는 점에서 일반 가정 제사와는 규모나 격식 면에서 크게 다릅니다. 특히 종묘 제례악은
세종이 작곡하고 세조가 편곡해 무려 560여 년간을 이어온 세계에 유례가 없는 왕실의 제례 음악입니다. 예의 사도 황사손 입소차 지금 황사손이 예의사의 인도를 받으며 쉬는 장소인 소차로 가고 있습니다. 황사손이 소차에 앉으면 음악이 그치고 초헌례가 마무리됩니다. 네,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혼례에서는 지금과 같이 선왕들의 문덕을 칭송하는 도태평 음악이 행해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례와 종혼례에서는 조상들의 무공을 기리는 내용을 담은 정대업 음악이 행해집니다. 곧 악지라는 창월과 함께 도태평 음악이 그치면 이어서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례가 시작됩니다. 악지 주요 로 도태평지무퇴 정대업지무진 로 행하헌예 이어서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로 잔의인각시라헌관 예관 세위세흘 아헌례에 술잔을 올리는 방식은 초헌례와 같지만 충문 낭독이 없습니다. 술은 탁주의 일종인 앙제를 씁니다. 음악은 무공을 칭송하는 정대업이 행해집니다. 네, 본래 국가 제향에서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관은 왕세자나 관직을 가진 관리들이 맡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전 제향의 아헌관은 왕비를 배출한 29개의 성시군 중에서 맡고 계십니다. 오늘 영영전 제향의 아헌관 역시 정정 제향 때와 같습니다. 로 잔의인각시라헌관 승자동계예준소 서향립 로 헌가작 정대업 지약 정대업 지무작 우 지금 아헌관들이 각자가 맡은 신실을 향해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무공을 칭송하는 정대업이라는 음악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 앞서 초원내 때 행했던 보태평과는 음악의 분위기도 다르지만 특히 무용수의 춤사위나 또 들고 있는 의물이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초혼내 때 문덕을 칭송하는 보태평 춤을 출 때에는 양손에 각각 관악기와 꽁 깃털이 달린 나무악대를 들고 완만한 춤사위를 행했습니다. 반면에 아헌내와 종혼내 때 정대업 춤을 출 때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손에만 의문을 들고 추는데요. 조상들의 무공을 기리는 내용이니만큼 나무로 만든 칼이나 창을 들고 절도 있는 춤사위를 구사합니다. 각실제랑 집작 집중관 자강제 악졸장. 지금 조상신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리기 위해 앙제라고 하는 탁주를 술잔에 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음악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노래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악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처럼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노랫말이 전부 한자말로 되어 있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매우 길게 늘여서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네, 종묘 제리악에서 행하는 노래는 특별히 악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종묘 악장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뜻과 역대 왕들이 헌신하고 태평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공로, 그리고 후손들의 나라가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종묘대제 핵심 가운데 하나인 악기 연주와 노래 그리고 춤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실라헌관 일신의전 각실라헌관 진호 집자헌작. 네, 이제 각 시대 아헌관들이 준비해 놓은 두 번째 술잔을 건네받아 한 분 한 분께 극진한 예를 갖춰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영령전 16실 전 신실에서 동시에 아헌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아마 오늘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 드오, 지오 이런 구령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도나 지오는 음악의 진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묘 제례악은 매우 특별한 시작과 끝맺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우선 음악의 시작은 악작 그리고 끝은 악지라고 부릅니다. 음악의 총지휘자격인 집사악사가 들라는 뜻의 두오를 외치면 깃발의 일종이죠. 휘가 세워지면서 악작 즉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집사악사가 내리라는 뜻으로 지오를 외치면 휘가 내려짐과 동시에 음악을 그치는 악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각실라헌관 유복흥평신 지포 잔의인 각실
방금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례가 마무리됐습니다. 각 신실의 아헌관이 제자리로 내려가는 동안 조선 왕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왕의 이름은 많게는 6개가지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태어나면서 붙여지는 이름부터 보면요, 매우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선 국왕 27분 가운데 단 4분이죠. 그러니까 태조, 정종, 태종, 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연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왕의 이름은 누구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고, 또 왕의 이름에 쓰인 한자는 문서에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왕자의 이름은 주로 외자로 짓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를 써서 지었다고 합니다. 네, 이성계, 이방원과 같은 이름이 바로 그 태어나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의 이름인 도, 정조의 이름인 산과 같이 잘 안 쓰는 외자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태어나면서 붙여진 원래 이름은 왕과 부모만이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대신해 따로 자나호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선 국왕은 자나호 이외에도 승하하신 후에 시호와 묘호라는 2개의 이름을 더 받습니다. 둘 다 신하들이 짓는데요. 먼저 시호는 신하들이 왕의 일생과 업적을 평가해서 그를 기리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세종의 다른 이름인 장헌이 바로 승하 후에 받은 시호입니다. 그리고 묘호는 이곳 종묘에서 부르는 호칭이란 뜻인데요. 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왕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뭐 태조, 세종, 숙종과 같은 호칭이 바로 왕의 승화 후에 종묘에 모시면서 붙인 묘호입니다. 네, 우리가 외웠던 조선 왕들의 친숙한 호칭이 바로 이곳 종묘에 신주를 모시면서 붙인 이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묘호에 대해 조금 더 보충을 하면요, 왕이 승하한 후에 3년 사이 끝나면 그간 혼전이라는 곳에 모셔두었던 왕의 신주가 마침내 종묘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때 종묘에서 부르는 호칭인 묘호가 정해지는 겁니다. 악지 시오. 로. 행종원예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종헌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로. 잔의인각실종헌관 예관세위세을 종헌에서는 술은 청주를 올리고 음악은 아헌례 때와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무공을 칭송하는 정대업이 행해집니다. 로. 잔의인각실종헌관 승자동계 예준소 서향립 로.
시약 정대업 지무작 도. 네, 지금 하월대에 있는 헌각단에서 조상들의 무공을 칭송하는 정대업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실의 종헌관들이 마지막 술잔을 올리기에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금 연주되고 있는 종묘제략은 세종과 세조의 협연으로 탄생한 음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왕들이 친히 음악을 지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교수님, 그 창작과 채택 과정이 궁금해지는군요. 네, 우선 종묘제략의 모태인 보태평과 정대업을 만든 분은 세종입니다. 세종은 한글 창자와 같이 다른 분야에 세운 업적도 충연하지만 음악 분야에 남긴 업적 역시 뛰어납니다. 세종은 그러니까 즉위한 지 6년째 되던 1424년에 이른바 악정비사업이라는 대형 사업에 착수합니다. 이 사업은 약 9년여 만에 성공적인 결실을 보는데요. 바로 이때 세종은 친히 몇 곡의 음악을 작곡합니다. 보태평과 정대업 역시 그때 만든 곡이죠. 로. 각실제랑 집작 집준관 거명 작청주 로. 각졸장 여러분께서는 이곳 종묘 현장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국제문화행사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2023 종묘대제 영영전 제향 봉행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술잔을 올리기 위해 조상들의 무공을 칭송하는 정대업 음악과 춤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관들이 정성을 다해 술잔에 청주를 채우고 있습니다. 제사를 올릴 때에는 선조의 혼이 마치 계신 것처럼 지극히 하라고 논어에도 적혀 있습니다. 2023 종묘대제가 조상들의 공덕과 은혜를 상기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 각실종원관 일신의전 로. 각실종원관 진호 로. 집자원작 지금 각실의 종헌관들이 마지막 술잔을 제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사극을 볼 때 대신들이 왕과 함께 국무회의를 하는 장면에서 전하 이 나라의 종묘와 사직이 위태롭사옵니다 와 같은 대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종묘와 사직은 왕권을 상징하는 두 가지를 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종묘와 사직이 왕권을 상징한다고 여기는 것은 고대 중국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중국에서는 궁궐을 세우면 좌묘우사라고 하지요. 궁궐 왼편에는 종묘 혹은 태묘를 세웠고 오른편에는 사직단을 세웠습니다. 로. 각실종원관 부복 흥평시
지폰 오. 자느인각실 종훈관 강복이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종환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각 신실의 종원관들은 찬의의 인도로 제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사이 잠시 지금 재앙이 봉행되고 있는 영령전 건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 종묘의 핵심 재앙 공간인 정전 건물은 장엄함을 넘어서 압도당하는 위압감까지 느껴지는데요. 별묘인 이 영령전 건물을 볼 때는 정전 건물과 같은 장중한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교수님, 이 정전과 영령전 이 두 건물을 볼 때 왜 이런 차이가 느껴지는 걸까요? 네, 사정이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학계에서는요, 건물의 규모를 구분할 때 보통 기념비적 척도와 인간적 척도로 양분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척도란 인간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적당한 규모, 다시 말해서 한 번에 보고 가늠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합니다. 반면에 기념비적 척도를 활용한 건물들은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게 만들기 때문에 초일상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전 건물과 같이 균일하게 반복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건축학적인 원리를 정전과 영령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정전 건물은 잘 아시다시피 지붕이 하나의 직선으로 이어져 높고 균일하게 뻗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무한 반복적인 척도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정전 건물을 볼 때에는 장엄한 느낌과 더불어 초월적인 영역으로 가는 경건한 마음마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지금 보시는 영령전 건물은 정전과 불과 단 3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만 중앙 4칸의 지붕이 한 단 높게 솟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분절이 생기는 관계로 우리는 영령전의 규모를 한 번에 가늠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령전에서는 정전과 같은 장엄한 느낌을 받진 못하지만 인간적인 따스함과 그리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묘대제 제한공간인 이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건축 배경과 원리를 인정받았기 때문이겠죠. 오. 악지 주요. 오. 행음봉행 조상신을 보내드리는 절차로 음복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음복례는 신이 드신 음식과 술을 후손들이 직접 먹고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음악은 행하지 않습니다. 오. 예의사괴주청 황사손 줄소창 오. 예의사도 황사손 승자동계의 음복이 서향입 조상신을 보내드리는 절차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음복례를 시작으로 철변두,
송신례 그리고 망료례로 진행됩니다. 지금 음복례를 행하기 위해 황사손이 예의사의 인도를 받으며 동쪽에 마련된 음복위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 일실대축봉작 묘사봉종 예음복이 부향괴 지금 제1실의 대축과 묘사가 각각 술과 천조례 때 올린 조육, 즉 익힌 고기를 가지고 음복위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황사손은 이 술과 익힌 고기를 음복할 예정입니다. 네, 음복례는 제향에 쓰인 술과 제물을 후손들이 먹음으로써 조상들이 주신 복을 받는 의식입니다. 아울러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음복을 한 후에는 황사손이야 모든 죄관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신위전을 향해 4번의 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음복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로. 예의사괴주청 황사손 서양괴 진규 로. 수작수조 네, 지금 오늘 영령전 제향의 초헌관이었던 황사손이 술과 익힌 고기로 음복을 하고 있습니다. 로. 예의사괴주청 황사손 부복흥평신 집교 로. 예의사도 황사손 강복위 예판위 음복을 끝낸 황사손이 예의사의 안내를 받으며 판위, 즉 절을 올리는 자리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 황사손이 판위에 도착하면 신실을 향해 국궁사배, 즉 4번의 절을 올리고 뒤를 이어서 제관들 역시 사배를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향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종묘 제례악이 매 절체마다 함께 행해졌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음복례와
맨 마지막 절차인 폐벽과 충문을 태우는 망류례에서는 음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로, 예의사괴주청 황사손 진규 로, 예의사괴주청 황사손 국궁사배 흥평신 종묘제례는 조선 왕실의 가장 중요한 제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궁왕은 제향에 앞서서 몸과 마음을 엄숙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이 제례 기간 동안에는 문상이나 문병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음악도 듣지 않고 형살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로, 예의사괴주청 황사손 집교 로, 각실헌관 전조관 봉조관 진홀 로, 국궁사백 흥평신 악실, 헌관, 천조관, 봉조관,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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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 지폴 로, 제위작에 국궁사배 흥평신 예의자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임예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의자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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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로, 흥가자공안지약 오 로, 각실대축 절변두 로, 악지
악지 로 헌가자 흥한지약 로 로 예의사괴주총 방사손 진교 로 예의사괴주총 방사손 국공사배 응평신 방금 전 흥환지악이 연주되면서 송신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송신례는 조상신이 편히 가실 수 있게 황사선 이하 모든 지혜관들이 극진한 예를 갖춰 국공사배, 즉 무릎을 꿇고 네 번의 절을 올리는 순서입니다. 로 예의사괴주총 방사손 집교 로 각실원관 점조관 봉조관 신호 로 국공사배 흥평신 박실, 헌관, 천조관, 봉조관,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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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 기포 로 대위작에 국공사배 흥평신 예의자들께서는 다시 한번 일어나시어 임례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자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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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로 악지 지요 로 행망요래 2023 종묘대제 영령전 제양의 마지막 절차인 망료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로 예의사도 황사손 예망요위 북향립
로. 대일실대축봉축 묘사봉패 강자석의 망요위. 망요례는 신을 보내드리면서 재앙에 쓰인 패백과 충문을 태우는 순서입니다. 음악은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망요례에서 망요는 신을 보내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망요를 행하기 위해 제사에 쓰인 충문과 폐를 태우게 되는데요. 후손들은 이때 나오는 연기와 함께 신이 떠난다고 여겼습니다. 네, 지금 황사손이 예의사의 인도를 받으며 하월대 서쪽 끝에 마련된 망요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황사손이 망요 위에서 오늘 바친 충문과 폐를 확인하면 대축과 묘사가 이를 영령전 건물 뒤편에 있는 예감이라는 장소로 가지고 가서 태우게 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잠시 후 충문과 폐를 태우는 장면을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성 어린 대접으로 조상신을 보내는 후손들의 이런 절차는 조상의 지혜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과 변함없는 충 그리고 효의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로. 가룡 로. 대축봉축 묘사봉패 분어요소. 네, 조상신을 보내드리기 위해 충문과 폐를 받들어 태우는 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신주를 들여 모시고 이어 모든 제관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사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종묘대제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종묘대제 제한 공간인 종묘는 조선시대 왕실의 사당인 동시에 국가의 사당이었습니다. 199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조선 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드리는 제례 의식인 이 종묘 제례 역시 종묘 제례학과 함께 2001년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독창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3 종묘대제는 이렇게 영령전 제향으로 봉행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영령전 제향이 종묘대제 공식 행사로 중계 봉행되면서 관람객 여러분들과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3 종묘대제 영령전 제향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숙한 관람 의식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영령전 건물 뒤편에서 충문과 폐를 태우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로 예의사 괴주 예필 로 예의사도황사손 환복위 조금 전 예의사가 황사손께 예를 마쳤음을 알렸습니다. 이제 황사손 그리고 충문과 패를 태운 제관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묘대제는 조선 왕조의 매우 중요한 국가 의례였기 때문에 국왕이 직접 참여할 뿐만 아니라 수천 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여기에 또 엄청난 양의 제사 음식과 수천 개에 달하는 제기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렇게 종묘대제는 그야말로 국가의 대제였습니다. 또한 종묘라는 제한 공간은 정전과 이곳 영령전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과 더불어 500여 년 전의 왕실 제례와 제례학의 본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실현하고 있는 유일한 곳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로 예의사도황사손 입소차 로 악실묘사 대축 합동납 신주 지금 행하고 있는 절차는 종묘대제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상들의 신주를 덮어서 원래 위치로 들여 모시는 절차입니다. 신주는 죽은 사람의 혼을 담아놓은 나무로 만든 패를 말합니다. 몸을 떠난 영혼이 의지할 수 있도록 상징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교수님,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 중에 이 신주와 관련된 말이 있다고요? 네, 홍구멍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홍구멍 났다라는 표현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신주에는 상하, 좌우 그리고 전후에 모두 6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는 말 그대로 혼구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힘든 일을 겪고 난 후에 보통 죽을 뻔했다라는 뜻으로 혼구멍이 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교수님, 이곳 종묘에서는 종묘대제 이외에도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이제 임시로 제사를 올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자나 세자빈 혹은 왕비가 인사를 올리는 묘현례, 그리고 나라에 기륭사가 있을 때 고하던 고유제와 같은 제사들이 이 종묘에서 거행됐습니다. 로 대집사 구복배위 국제문화행사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2023 종묘대제 이제 마지막 절을 올리는 국궁 4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례에 참석했던 모든 제관들이 각자가 복무한 자리에서 나와 조상신께 마지막 사배를 올리기 위해 하월대에 마련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묘대제에서 향을 피워 올리고 술을 바닥에 따라 부음으로써 조상들의 혼백을 이곳 영령전이라는 제향 공간으로 모셨고 여러 제수와 제물을 정성스럽게 차려 바치고 석 잔의 술을 올려서 강림하신 조상신들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또 조상들이 드신 술과 음식을 음복함으로써 그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을 잘 보내드리기 위해 제향에 쓰인 제물을 거둬드리고 충문과 패도 태웠습니다. 물론 각 의식 절차에 따라서 세종과 세조가 전해준 연주와 노래 그리고 춤도 엄격한 절차에 따라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곧 종묘대제가 그 대단하게 막을 내릴 텐데요. 조선시대 때에는 종묘대제를 마치고 왕이 대궐로 돌아간 후에 바로 그 다음 날 궁으로 종친들과 대신들을 불러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음복연을 열었습니다. 물론 현재 종묘대제에서는 재현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영령전 제향에는 140명의 제관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제관들이 제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제복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황사손이나 제관들이 입고 있는 제복들을 보면 종묘 제례가 국가의 가장 큰 제례였기 때문에 최고의 격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복은 사실 관리들이 조정해서 축하하는 하례를 할 때 입는 조복과 거의 같습니다. 각대나 홀, 폐옥, 버선, 신발 등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조복은 화려한 적색을 썼다면 종묘 제례의 제복은 흑색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가장 장엄한 제복을 입은 분은 물론 국왕이겠죠. 왕은 면복과 면류관을 착용합니다. 조선의 왕은 9가지 상징이 들어간 구장 면복을 입고요. 9줄의 구슬꿰미가 늘어진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에서 황제로 격산된 다음부터는 황제의 옷인 12장복과 12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2023 종묘대제에 참여한 제관들이 신위전의 마지막 절을 올리기 위해 제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텐데요. 오늘 종묘대제가 진행되는 동안 최준식 교수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아껴두었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교수님과 정전과 영령전에 모신 신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왕들이 별묘인 이곳 영령전과 핵심 제한 공간인 정전에 모셔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서 모시겐 경위가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교수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정전과 영령전에 모신 왕과 왕비의 신위를 합치면 모두 83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전에 모신 왕이 19분, 지금 보시는 영령전에 모신 왕이 16분인데요. 네, 후손들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정전과 영령전으로 나누어 모셨을까요? 네, 조선 시대에는 왕과 왕비가 승하하면 먼저 궁궐에서 3년상을 치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신주를 종묘 정전으로 옮겨 모시죠. 그런데 정전에 모신 왕들은 원칙적으로는 5대, 5대가 지나면 별모로 지은 이곳 영령전으로 옮겨 모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서 공덕이 뛰어나다고 여겨지면 불천이로 지정해서 정전에 그대로 모셔둡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정전에 모셔 있는 왕들은 후손들로부터 생존 공덕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제 15실부터 19실까지 모셔진 왕들이 그런데요. 왕으로 추존된 효명세자, 그러니까 문조 이하 5명의 왕이 바로 생전의 공덕과 관계없이 정전에 모셔져 있는 경우입니다. 로. 제14 진홀 로. 국궁사배 흥평신 제14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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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 기폴 로 악사소락원 일무원 퇴출. 오늘 2023 종묘대제에서는 제례악의 격을 갖춰 악사 76인과 일무원 64인이 참여했습니다. 참고로 종묘 제례악을 담당하는 악대는 제도에 따라 계단 위 상월대에 위치한 등가 악대와 계단 아래에 넓은 마당인 하월대에 위치한 헌가 악대로 나뉘어 배치되었습니다. 이 두 악단은 엄격하게 정해진 자리에 따라 중앙에 놓인 실로와 계단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벌여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로 예필 네, 지금 집내가 예필이라는 창홀과 함께 오늘 2023 종묘대제 모든 예를 마쳤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집내와 찬이가 마지막 국궁사배를 올리고 있는데요. 사배를 마치고 나면 2023 종묘대제 영령전 제향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지금 집내와 찬이가 마지막으로 국궁사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배를 마치고 나면 2023 종묘대제 영령전 제향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국제문화행사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2023 종묘대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종묘대제는 동북아시아의 왕실 체제들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제시아 의식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합 의례 문화입니다. 더불어 종묘 제례학은 500여 년 전의 악가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할 수 없이 큰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네, 2023 종묘대제 공식 중계 봉행은 영영전 제향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오래된 왕실의 문화적 정신과 예술적 가치를 국내외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오늘 긴 시간 동안 제례를 이끌어주신 모든 재관분들과 또 연주한 노래 그리고 춤을 맡아주신 악사와 일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곳 종묘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관해 주신 모든 관람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국제문화행사 인류 무형문화유산 2023 종묘대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백승주, 해설의 최준식입니다.